토트넘은 지난 두 번의 뉴캐슬 원정에서 무려 17점을 당했고 1득점에 그쳤습니다. 말 그대로 악몽의 원정길이었고 신흥 부 뉴캐슬은 특히 손톱을 효율적으로 막은 클럽 중 하나였습니다. 토트넘은 몇 시간 후 다시 한번 뉴캐슬 원정 경기를 치르고 서력전이 될지 상대팀에게 절치부심의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을 통틀어 오늘 뉴캐슬 원정이 가장 휘슬도 불리기 전에 재미난 장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축구의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휘슬 전에는 두려움 혹은 설레발이 발생하곤 합니다. 올 시즌 뉴캐슬은 어느 시즌보다 암울한 개막을 맞이한 클럽입니다. 이적 시장의 큰손이었으나 올해만큼은 전력 보강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에 가까운 형태로 출발했고 이는 클럽 레코드를 갱신하고 선수를 영입한 토트넘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반대 장면은 바로 캡틴 이슈입니다. 지난 시즌 주장 트리피어가 주장 완장을 뺏겼고 새로운 주장으로 기마랑이스가 임명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의 주장 완장을 뺏어서 7살 어린 선수에게 선사했다면 한국에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났을지 상상되시나요? 가끔 잉글랜드 선수들은 잉글랜드 클럽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트리피어는 잉글랜드 국적이고 새 주장 기마랑이스는 브라질과 스페인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었던 트리피어는 뉴캐슬에서 리그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이 되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54경기를 치른 라이트백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그의 결과는 분명 최고 시절에 비해서는 하락세에 있고 주장 완장을 뺏겼다는 것은 주전 자리도 위태롭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 트리피어의 출전 여부는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마랑이스가 트리피어가 라커룸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선수들끼리의 관계는 어떨지 뉴캐슬은 분명 시험 무대에 있고 트위터발 루머들에서는 그들의 분위기가 지난 몇 년 중 최악이란 전조들이 연이어 작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2년째 주장인 손흥민과 베테랑 벤 데이비스 등을 필두로 토트넘의 라커룸은 분위기만큼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It's a bit of a rare occurrence, particularly at big clubs where players stay for that sort of length of time. But credit to both those guys that they've stayed at this club and played under numerous top managers, and they've all sort of rated them very highly to keep them at the club. And look, they're both great guys. I think they understand what the football club's about. It's great when you've got 18-year-olds walking into a dressing room, and probably two of the first people who will go and greet them are Sonny and Ben, and I'm quite comfortable in them being their first point of contact because they're outstanding people apart from being fantastic footballers. So I think it's great, and it's only right that they get heralded in terms of their not just longevity but the kind of service they provide. 축구가 특이한 이유는 상승세의 클럽이 당연한 듯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던 클럽이 반전의 일승을 거두고 화합의 새로운 교두보로 삼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캐슬 입장에서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은 흐름을 일순간 바꿀 촉매대로서 토트넘을 상대로 한 홈대승은 분명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경기 10득점의 기억은 뉴캐슬 프론트가 달콤한 꿈을 꿀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호재는 뉴캐슬 역대 최고 센터백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셰어가 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랑키, 히샬리송이 출전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는 손흥민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는 거대한 센터백을 상대로는 등지는 플레이가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윙어가 더 편하다는 인터뷰를 최근 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센터백의 대표자 중 하나가 셰어입니다. It's a joy playing with a fantastic player. It's a joy, and I still am. So being a captain, it's not easy, but it's a good thing to do. So. Last season, we predominantly seen you leading the line for Spurs in that sort of 9 role. Where would you prefer to play? Sometimes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but some teams are sitting back, and it's really tough for me to dealing with 2 sizes bigger than me, centre backs dealing with my back. That was Harry's job. Yeah, Wasn't it? that was back to the goal. It's really tough, and especially when the tight is really tight area, and
you can't even get a turn and get a shot away, you know, which is sometimes really hard. And I would like to prepare on the left side to create something, you know. And 결국 두 명의 십자인대 부상은 뉴캐슬 전력의 약화를 의미하고 그동안 투도로 기용되는 뉴캐슬전에선 유독 부진했던 손흥민은 평소보단 긍정적인 배경을 안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의 또 다른 불안 요소는 루이스 홀입니다. 2004년생인 홀은 최근 경기에서 지나치게 실수가 많습니다. 빠른 날개들을 보유한 토트넘과 상성이 좋지 않고 역습 상황에서 분명 토트넘 공격진이 노려야 할 필드는 홀이 있는 왼쪽입니다. 홀 대신에 왼발 센터백인 켈리가 레프트백으로 기용된다면 당연히 공격력은 약화되고 뉴캐슬 감독 입장에선 선발 명단을 짜기에 토트넘에 비해 고민이 많은 현재의 스쿼드입니다. 10득점했던 팀이 수비를 대폭 강화한 명단으로 나타나 토트넘의 뒷공간만 노리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부상자 명단과 여름 이적 시장 보강을 하지 못한 흔적은 시즌 초반부터 명백합니다. 반면 토트넘 입장에서 경계 대상은 언제나 그렇듯 역습에서 상대의 빠른 선수들입니다. 카라바오컵에서 뉴캐슬은 좌측 윙 고든과 우측 윙 머피를 벤치에서 쉬게 했고 풀충전 체력으로 토트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든의 존재는 오늘 경기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영상에서 그들의 축구는 손흥민 타입의 선수들에게 약점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팀들은 스피드와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갖춘 선수들에게 취약하고 맨시티가 손흥민과 바디에게 유독 많은 실점을 허용한 이유입니다. 고든은 손흥민의 인스타에 역대 최고 선수를 의미하는 염소 이모티콘을 남겼던 어린 선수였었습니다. 당시엔 유소년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지만 그가 어떤 축구를 흠모하는지 알 수 있던 장면이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고든은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는 윙어로 성장했습니다. 메시를 좋아했던 유소년들은 좁은 공간, 호날두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은 넓은 공간을 주로 선호했던 것처럼 어린 선수들이 모니터하는 스타들의 축구는 미래에 그들의 경기력에 유사하게 이식되곤 했었습니다. 고든은 분명 손흥민과 유사성이 있고 그의 빠른 발은 토트넘의 뒷공간에 재앙이 될 수 있으며 토트넘은 순수한 레프트 윙어에 가깝던 촉이 손흥민을 상대로 만나는 듯한 대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속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반더벤과 고든의 광속 대결은 오늘 경기의 백미입니다. 요약하면 토트넘의 최근 몇 년간 뉴캐슬 원정을 통틀어 가장 호재가 많은 경기이고 상대팀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프레뷰 영상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부상자가 더 많던 팀이 일발 역습으로 신승을 거두거나 압제가 많던 배경이 오히려 선수단을 뭉치게 만들고 전사들의 경기를 펼치기도 하는 곳이 EPL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상대의 명단과 상관없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고 그 경기장에서 유독 부진했던 과거를 상기하며 서력전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즉 오늘의 뉴캐슬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10득점에 성공한 뉴캐슬만을 기억해야 하고 당연히 방심은 금물입니다. 휘슬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오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주말 매치가 곧 시작됩니다.